우리 당 의원님들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회 20대 교육 발언 논란에 이어서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20대 보수화가 전 정권의 교육 때문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여의도 정가가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일단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과를 한 상황인데요. 자, 이재명 차장. 예.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20대가 지금 현재 보수화된 건 이전 정권의 교육 때문이다. 공산교육 때문이 반공교육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른 최고위원이 한 매체 인터뷰에서 20대 지지율이 많이 빠진 이유가 결국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일주일 전에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한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20대가 가장 보수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거의 60년, 70년대에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으로 그 아이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결국은 전 정부의 교육 때문에 20대가 굉장히 보수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한 차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이 굉장히 지난 주말에 시끄러웠어요. 그랬는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과를 한 상황에서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두 의원의 논란에 당 내에서도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홍철 의원이 20대 교육 발언을 애둘러서 지금 비판을 했어요. 네, 민홍철 의원이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20대는 어느 세대보다 교육을 잘 받은 높은 질의 교육을 받은 세대이고, 근데 네. 다만 그들의 교육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기득권에 향해서 그들이 뭔가 사다리나 교육 사다리나 이런 걸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정치권의 책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네. 그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오늘 이제 그 원내 대표가 이렇게 사과를 한 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입장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20대 지지율이 빠지는 원인이 반공교육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다른 토론회 장에서 네. 이제 그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사회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지 네. 20대 지지율이 빠지는 원인을 반공교육 때문이라고 직접 연결해서 발언한 건 아니다. 그런 네.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홍익표 의원의 그 입장은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결국은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20대 교육 발언을 두고 입장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원내대표가 직접 이 구설에 오른 것에 대해서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20대 현실 인식과 절망감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요즘 며칠 동안 20대 청년과 관련해 우리 당 의원님들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춘이란 말이 절망과 상실의 동의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당과 정부가 20대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함께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공식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서른 최고위원의 사과는 없습니다. 참 홍영표 원내대표가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초선인 손혜원 의원이 어깨를 두드리지 않나. 그리고 수석 대변인한 사람이 원내대표가 공식 사과를 했는데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또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나. 정작 말을 한 당사자들은 아무 사과도 하지 않고. 네. 자, 그걸 또 홍영표 원내대표는 좀 대신 사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 어떤 면에서 과연 이게 사과인가?
라고 할 정도로 좀 의문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지금 20대들에 대해서 가지는 지금 당내 생각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서른 의원이나 지금 뭐 홍익표 의원 이야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여당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 아닌가? 쟤들이 왜 우리를 지지 안 해? 너네들은 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지 안 하는 거야. 우리같이 정의로운 사람들 왜 지지 안 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촛불 집회가 열릴 때 가장 앞장섰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청소하고 깔끔하게 하고 정말 비폭력 집회가 되도록 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바로 20대였습니다. 네. 20대들이 가장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네. 왜 그 20대가 지금이야 지지율이 떨어지겠습니까? 아하. 그만큼 본인들이 생각했던 저 지향점들, 공약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거를 지금 살펴보지 않고 자꾸 문제를 당신들이 문제야. 당신들이 왜 우리를 지지 안 해? 이런 식으로 취한해버리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어떤 말의 어떤 실수 이걸로 보기보다는 여권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인식의 구조가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까지도 저는 들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홍익표 수석 부대변인은 본인의 20대 교육 발언에 대해서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 기조 아래서 남북한의 대결 의식과 반북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이 극우 세력의 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발언의 의도였다. 굉장히 길게 지금 설명했어요. 이재용 차장. 쉽게 말해서 뭡니까? 그러니까 서른 의원하고는 좀 얘기 다르다 이런 이제 취지로 얘기를 네. 한 거죠. 그러니까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20대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다. 그렇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20대를 폄하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네. 있는 대목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근데 다르단 이제 말이에요, 지금? 홍익표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말한 취지 자체는 20대가 꽤 보수적이다. 그 이유를 설명한 거다. 근데 실제 20대가 보수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통일에 대해서 찬반을 질문하거나 이럴 때 20대가 거의 60대 이상만큼이나 통일에 반대하는 형이 강하고 또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도 적대감이 더 강합니다. 네. 그런 점을 설명하면서 그것은 바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어떤 통일 교육, 평화 교육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얘기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가 보수화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그 대북 문제에 있어서죠. 그게 경제나 뭐 다른 사회 문제가 아니라 대북 네. 문제에서 보수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물론 군대 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지금도 살기가 버거운 겁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과연 막대한 통일 비용을 대는 것이 맞느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교육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80년대 민주화를 이끌었던 많은 우리가 386이라는 지금 586이라는 세대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방공개혁에 투철했던 세대입니다. 네. 그래도 불구하고 가장 민주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진보적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탓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최근 20대 지지율 하락이 이번 발언 논란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대 당 지지율은 우리 당도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다른 당은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마치 지난번 했던 발언이 과거 교육 문제가 최근에 당 지지율과 연계돼 있다고 이런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한 언론 보도와 이를 통해서 세대 간 갈등을 격화시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정당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자, 홍익표 의원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자, 글쎄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계속되는 설화 때문에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반 당원도 아니고 민주당 최고위원, 수석 대변인, 청년위원장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청년 인지 감수성 결여는 어느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 DNA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이해찬 대표의 100년 집권과 같은 오만함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한국당이 형편없기 때문에 100년 집권하는데 구태여 청년층 목소리에 왜 귀 기울이냐 하는 오만에서 이런 망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또 전 정권 탓이잖아요. 안 되면 전 정권 탓, 잘 되면 이 정권 더. 정말 그 20대에게 필요한
정책이나로 다가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결국은 잘못된 정책을 가져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만에 50%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20대는 여전히 등을 돌린 상태로 조사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조금 올랐어요. 네. 오차범위 안에서 조금 오른 걸로 보이는데 30대는 굉장히 오른 반면에 그 20대는 오차범위 안에서 조금 내린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근데 그 국정 수행 평가 지지도가 결국은 그 대통령의 어떤 시민적 감각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국민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20대 지지율을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 그리고 20대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어떻게 내도록 해줄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정치권의 책임인 거죠. 그렇다면 20대에 대한 시민 감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20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내고 행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시민 감각은 누가 유지를 시켜주느냐? 대통령 참모들의 몫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참모들이 20대의 그 정말 소위 날것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통령에게 들려줘야 된다. 그래서 네. 20대들이 정말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정책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홍익표 의원이나 저나 같은 386 세대가 가장 방공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예요. 네. 근데 이게 극우화가 됐습니까? 아하. 저는 묻고 싶어요. 홍익표 의원 지금 뭐 통일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은 방공교육을 받아놓고 지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 교육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지금 모든 다양한 교육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최근에 여권에 있는 이 주요 인사분들이 자꾸 저렇게 교육이 문제다. 그다음에 뭐 TV 출연하는 사람들 똑같이 만들라 등등의 이야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분들 아니겠어요? 근데 왜 자꾸 사고방식은 저렇게 전체주의적 사고를 하는 건지 뭔가 교육이 잘못됐어. TV에 출연하는 것 좀 못하게 해. 네. 등등의 이런 사고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 조금의 예전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민주주의의 본질이 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좀 권유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최재성 강북구 의원, 강북구 의회 의원이요. 이 동장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최재성 강북구 의회 의원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날 오후에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조모 강북구 번일동 동장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최 의원이 여러 차례 이제 폭행을 해서 바로 그 자리에 현행범 체포가 됐는데 아마 그 자리에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해 9월 달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듯이 구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동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타를 했었는데 이제 그 문제를 화해하려고 만난 자리였는데 네. 그 자리에서 또 언성이 높아졌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장이 아마 호적보다 실제 나이가 한 살 많은데 네. 그러면 빨리 퇴직을 해라. 네. 속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언쟁이 벌어지면서 아하. 결국 폭행 사고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당시 폭행 상황이 어땠는지 피해자 이 조모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말대답을 또박또박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자기가 좀 우월적인 지위인데 내가 이제 자기랑 대등하게 이렇게 말대답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많이 언짢았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한테 뭐 정치인 같다라는 그런 표현도 썼거든요. 저보고 정치인 같다. 지난해 지방선거로 첫 의원직에 당선된 최재성 강북구 의회 의원. 근데 출마 당시에도 이 폭행 전과 때문에 논란이 됐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하는 법률 위반으로 한 15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내용은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강북 희망나눔연대라는 이제 복지재단에서 그 대표를 일했던 사람인데 2001년도에도 폭행 사건이 있었고 이번에도 사실상 본인보다 나이가 20살 가까이 많은 동장을 무차별 폭행한 걸 봐서는 좀 그 사전에 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걸러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 잇따른 설화 그리고 이 폭행 논란. 근데 사실 이게 민주당만의 일은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 지금 경북 예천군 의회, 여긴 자유한국당 소속 기초단체 의원들이잖아요. 해외 연수에서 미국 가서 가이드 폭행에서도 논란이 됐잖아요.
그랬었죠. 그 당시 가이드 폭행을 하고 네. 그다음에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또 뭔가 부인하고 그랬죠. CCTV가 나오면서 또 그게 사실로 드러나고 그런 논란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지금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기초의원들 관련해서 또 해외 연수도 또 우리가 어떻게 좀 손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 그 구의원이 이런 폭행 논란이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고요. 그리고 이게 이분이 뭐 폭행을 한 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라기보다 어쨌든 그 공천을 준 건 당이니까요. 그 네. 당의 공천에 관한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당 차원에서 징계를 하기 전에 탈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민주당은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탈당을 했더라도 윤리위 차원에서 징계가 열리면 소급 적용을 하는 방안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추후에도 예를 들면 뭐 5년간 복당 금지를 시킨다거나 이런 그 계획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송구스럽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그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곧 특별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 기강 잡기에 나선다라고 하니까 어떤 이 대책을 내놓고 분위기가 어떻게 쇄신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그런데 저렇게 좀 쇄신을 해야 될 분위기인데 지금 정신이 없죠, 자유한국당은 지금. 근데 뭐 이해찬 대표가 기강 잡기 한다고 그러시는데 일단 당부터 좀 잡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본인도 사실은 뭐 설화를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네. 일단 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7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8번째 소식, 오늘 저희가 9위로 꼽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